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소위 입당주의가 트로츠키주의의 이제 일종의 원죄 비슷한 거예요. 트로츠키가 이제 30년에 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대중정치판에서 또 노동조합판에서 주류 아닌 쪽에서 굉장히 그 살아남는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38년에, 겨우 38년에 이제 사회주의 노동자 당으로 돼서 이때 이제 1500명.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뭐, 아까 여기 그 굉장히 유명한 파업인데, 팀스 파업의 페르도프스가 이제 거의 지역총파업 수준까지 했던 데서 이제 공산당이 없는 곳을 그런 역할을 해서 이제 조직을 키워나갔던 거죠. 하자마자 아까 39년에 막스 샤트만이 이제 1500명 만들었는데 400명대를 탈당하고 컸다가 쫓겨는 하고. 근데 이제 이 시기 같은 경우는 딴 데들이 거의 뭐 두 자리 숫자 이상 당원이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좀 성과를 내는 거죠. 근데 이제 1960년대까지는 다 이제 그러니까 미국 SWP가 1000명 단위가 최대 조직인 수준이었으니까 전부 다 두 자리 숫자 100명 이하의 조직도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2차 대전 후에 이제 스탈린주의 위기가 폭발해서 혁명적 상황이 올 거라고 했는데 예상이 빗나가면서 하니까 이제 그 정통이냐 응? 아니냐 가지고 이제 입장이 계속 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안에 싸우다 보니까 그 밑에 쭉 내려가면 결국 한 1950년대 말 되니까 1500짜리 당이 이제 한 400명밖에 안 넘게 되는. 미국이랑 큰 나라에서 400명 생각해봐. 미국은 전국 조직을 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일일 생활권이 아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다니거나 차로 가면 한 도시 한 주에서 한 주 이동할 때 하루씩 잡아먹는 거니까 이게 이제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나라에서 이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이 SWP의 이제 주도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트로츠키주의가 이제 원래 30년대, 40년대에는 아주 군소정파로 못 벗어났는데, 60년대가 되면서 좌파 내에서 소련과 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이제 커지고.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트로츠키주의들이 한 수십 명의 서클 수준에서 100명 단위로 이제 도약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 운동권들이 이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SWP가 크게 성장을 못했는데 이제 미국 SWP는 쿠바 혁명 때문에 이제 쿠바 혁명에 대한 태도의 문제를 놓고서 이제 그 트로츠키 운동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 설명을 하면 너무 이제 긴데, 그래서 이제 그 쿠바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잭 반스라는 이제 당시 전국 서기 잭 반스가 두 가지를 하는데 트로츠키주의 다 틀렸다. 그때 얘기하면서 틀렸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쿠바 혁명이 남미 쪽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쿠바 혁명을 주도하는 이 남미의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 혁명적 세력과 결합하지 않으면 우리 운동의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파들 다 쫓아내니까 거기서 또 이제 갈라져서 잡다한 그룹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는 그거고, 두 번째로는 턴투 인더스트리, 그래서 현장으로 산업으로의 전환인데, 산업이 노동 현장, 노동조합 운동, 60년대 이제 베트남 반전 운동 같은 사회운동, 그러니까 이게 약 세 축인데, 하나는 당으로서의 조직이 있고, 그러니까 주요하게 노동자들이 현장과 노동조합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중투쟁이 있는 거에서, 이제 예를 들어 베트남 반전 운동에서 굉장히 적극 역할을 해서 성과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노동 쪽에 기반이 약하니까 가능한 활동가들을 전부 다 조직원들을 현장에 배치하는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미국 SWP가 몰락하는 거예요. 줄어들게 되는데, 특히 현장으로 간 시기는 미국 노동운동이
후퇴하는 시기랑 맞물리면서 아무 성과를 못 내는 거죠. 못 내고 다른 트로츠키주의 조직들이 이제 쿠바에 대해서 비판적이죠. 절대 다수가 쿠바의 카스트로 독재, 소련하고 연합을 하니까 그 카스트로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인데 소련 앞잡이,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카스트로가 그 소련 체코 침공할 때 침공한 거에 대해서 소련 입장을 갖다 이제 들게 완전히 갈라서 어떤 건수가 하나 있으면 그걸로 그냥 끝 결단내는 이런 걸로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SWP에서 쭉 뭐 들어가면 이제 스파르타쿠스 동맹, 그다음에 국제 볼셰비키 동맹 이런 것들이 다 이제 SWP에서 다 떨어져 나오는 그룹들이고, 이들은 다 아까 얘기한 그 정통 쪽에 계열에 가까운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최근 이제 그러니까 남미 쪽도 이민을 가니까 거꾸로 남미에서 미국으로 수출한다. 이민을 미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니까 남미 인터내셔널들도 거꾸로 일방에 당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게 남미나 아시아나 아프리카 와서 이제 우리 인터넷 가입할래 이제 이렇게 4명짜리 20명짜리 데리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남미 자기 기반이 어느 생기니까 거꾸로 미국에다가 이제 조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ISO 그 영국 쪽 그게 이제 성장을 해서 한 2018년 1000명 정도 규모로 갖게 됐는데, 여기는 뭐 재밌는 게 2019년 성추행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2014년에 이제 영국 SWP에서 이제 성폭력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그 총서기가 합의 강간이었고, 여기서도 근데 그 문제로 이제 조직이 박살이 났고, 여기는 아예 그냥 조직 전체를 해산 한 결정을 내린 거죠. 뭐 질의멸렬 등등등. 그러니까 집행부가 책임지고 우리는 해산한다 라고 청사를 한다. 쉽지가 않네요. 충격을 줬다는 사건이에요. 저게 한국 노동자연대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ISO가 뭐냐면, 아까 IST, 그러니까. T에서 이제 영국 SWP가 1번 핵심이고, 여기가 넘버 2야. 넘버 2인데, 싸워서 나왔어요. IS에서. 반세계화 투쟁 가지고서, 여기는 조금 더 개혁적인 관점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면서 싸워가지고 나갔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그 IST에서의 그 법칙이 있어. 넘버 1과 넘버 2 항상 싸운다. 싸우고 나간다. 그러니까 SWP가 그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성폭력 사건이 생겼어요. 응? 생겼는데 대책위를 갖다가 그러니까 피고가 총석이야. 응? 근데 중앙위원회가 지네 친구들이 대책을 짜가지고 혐의 없으면 이렇게 나버리니까 밑에 들고 일어나서 박살나긴 싸운 거. 다시 해라. 총회 다시 열고. 그래도. 그게 이제 영국 사건인데, 그러면서 조직에서 자기들 말로는 5천이라고 주장하는 데서 한 1,500, 2,000 가까이 나가서 이제, 그러니까 찌그러진 그 사건인데, 그걸 참조를 했기 때문에, 참조를 해서 저쪽은 날려버린 거죠. 최근에도 또 이제 그 CWI로 거기에서 또 안에서 논쟁이 벌어져서, 이게 이제 정체성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를 하면은 페미니즘이라든지 뭐 이게 환경이라든지 성소수자적 이 문제만 갖고 하냐, 우리는 원래 사회주의에서 계급 정치가 더 우선이다라고 서로 이제 티격태격 하다가 조직이 또 깨가지고, 영국에서 쌍의 판이 벌어지니까 미국도 조직이 깨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얘기를 한 거는 SWP의 중심성이 있어요. 초기 60년대 전까지는
한 1000명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서 1000명을 가지고 이제 10만 명의 공산당에 맞서서 개입하고 이제 활발하게 활동해서 어느 정도 규모는 작아도 영향력이 있었는데 6.8 이후로 이제 무너져 가면서 난립, 군소정파로 난립하는 이제 과정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트로츠키 운동에서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몰락했다는 걸 얘기하시면 되고. 또 이제 프랑스는 30년도부터 뭐 공산주의 동맹 하다가 하는데 이제 제사인터 창립 대회를 파리에서 했었던 거고, 이제 중간에 보시면 1953년 그 전에만 얘기는 쭉 읽어보면 되고, 프랑스는 깔끔하게 3대 정파가 있어요. 3대 정파. 좀 내려가서 53년 여기 보게 되면 처음에 뭐 이름은 저런데 다 이제 뭐 수십 명, 100명 이 정도의 이제 당이었다가 이제 53년에 제사 인터내셔널 이제 피에르 프랑크 트로츠키의 제자를 자처하고 이제 트로츠키 운동의 역사를 쓴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국제주의 공산당 PCI가 국제주의 공산당 이게 제사 인터 주류 계열이고 그다음에 피에르 랑베르라는 사람이 PCI 같은 이름에 근데 나중에 이름 바꿔요. 게리 힐리하고 이제 게리 힐리는 영국의 이제 WRP라고 혁명노동자당 계열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1번 흐름하고 주류하고 반대하는 입장. 그다음에 제임스 캐논하고 같이.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루트브르에로 간. 루트브르는 딴 데하고 아무 연관이 없이 그냥 자기 기반으로 갔는데 그 그룹이 크게 세 개로 나눠져요. 제사인터, 랑베르 그룹, LO. 세 가지 경향들이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50년대까지는 거의 이제 주변적 소정파 머물러다가 60년대에서 공산당이 이제 그 청년 조직들 다 날려버리고 청년들이 삐약삐약거리면 그냥 다 제명시켜버리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풀이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모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류는 여기가 이제 원래 피에르 프랑코도 있는데 이제 에르네스 만델은 이제 벨기에 사람인데 보통 이제 만델을 프랑크하고 만델이 이제 제사인터의 핵심적 이론가로 보는 거죠. 그 수준인데 이제 60년대 이후에 이제 조직이 큰 거죠. 60년 68을 강구하면서 주류가 원래 이제 국제주의 공산당에서 68 신세대가 들어오면서 공산주의 동맹, 나중에 혁명적 공산주의 동맹 LCR 주류가 된 거죠. 그리고 몇백 명 수준에서 75년 3천만 정도까지로 이제 확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랑베르 주류는 국제공산주의 조직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쪽하고 해서 이제 7,000명으로 주장해요. 여기 이제 노동조합이라고 표현했는데, 노동조합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F5라고 해서 45년에 이제 미국 전후에 개입하면서 CGT 노동총동맹을 쪼개서 우파를 만든 우파 노조에 들어갑니다. 공산당이 잡고 있는 세제대에는 못 들어가고 우리식으로 하면 한국노총보다 더 우파적인 그쪽에 숨기고 들어가서 조직을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안 보여. 주장은 7,000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7,000명이라는 근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로는 이제 특징은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6.8 때 이제 르노 자동차 공장이 파업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산업지대에서 공장 앞에서 이제 선동을 이제 해가지고 조직을 키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는 막 이제 생겨나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후안 포스다나 모레노, 그다음 미국들, 그러니까 서로 외국에서 남미에서 미국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싸움 붙여갖고 하나씩 다 뜯어내는 정파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6.8 때는 이제 마오주의 그룹도 상당히 더 오히려 컸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 5천 명 정도 수준이고,
7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선거에도 나가기도 했죠. 그래서 70년대 말과 이제 68 이후에 70년, 80년대 상당히 이제 규모가 이제 커져서 이제 졌는데, 그래서 주류인 LCR,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노동자당, 그 다음에 이제 LO, 노동자 투쟁, 이게 3대 정파인 거예요. 거기에 쫙 갈라져서, 각각이 갈라져서 떨어져 나오고 해서 이제 많은 그룹들이 있다. 라는 거고. 아까 이제 랑베르주의가 이제 노동자당으로 하다가 또 이제 조직이 어느 돈이 생기니까 또 인터내셔널 만들고, 그랬던 거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LCR이 이제 3층 규모에서 이제 반자본주의 신당을 만들었죠, 한테. 그랬는데, 그때 이제 10,000명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3,000명 가지고 10,000명으로 이제 뻥튀기를 했었는데, 뒤에 이제 좌파당 등등이 좌파당하고 붙으면서 조직이 이제 깨지죠. 깨지고 좌파당에서 불굴의 프랑스 등등등 해서 이제 계속 이제 10,000명에서 8,000명 말고 2,000명 남은 데서 거기서 또 갈라지고 해서 여기도 이제 지리멸렬 상태로 가 있다. 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랑베르주의의 노동자 당에서 다시 앞에 국제주의 붙였던 POI, 여기도 또 갈라져서 나와가지고 이제 계속적인 분열을 하고 있다. 여기도 이제 망했어요. 68 때 장사 잘 해가지고 가다가 이제 이래저래 하게 망했다. 아르헨티나는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데인데, 여기도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트로츠키주의 그룹들이 생겼고, 아르헨티나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도 이제 트로츠키 얘기하니까 입당 연수를 했는데 실패를 했고,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르헨티나는 페론 문제가 있어요. 페론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냐. 왜냐면 실제로, 그러니까 페론은 아주 원조 포퓰리즘이거든요. 민족주의도 있고, 포퓰리즘도 있고 해서 있는데, 이제 여기는 대중정당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페론주의 안에 들어갈 것인가, 밖에 있을 것인가, 지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놓고로서 이제 갈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특징은 공산당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아마 영국 노동당, 그러니까 페론주의가 사회주의는 아닌데 영국 노동당과 이제 비슷한 정도의 이제 힘이 있는 데인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좀 내려가면 60년대 이제 남미가 쿠데타가 계속 일어났는데, 이제 군부 독재하고 투쟁해서 이 청년층이니까 공산당보다 더 이제 젊은 조직들이니까 잘 싸워서 80년대에 이제 여기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 전역과 제사 인터내셔널에서 반독재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제 크게 보면은 언더에서 정치투쟁을 해야 된다는 입장하고, 쿠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페론주의고 국제적으로는 쿠바 체가베라 모델이 있으니까 무장투쟁 시대란 말이에요. 트로츠키주의 조직에서도 무장투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로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반독재 투쟁과 무장투쟁하는 과정에서 트로츠키주의 조직들이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독재가 이제 사실은 이제 특히 이제 73년 쿠데타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운동권 전체를 갖다 학살, 칠레하고 아르헨티나 두 군데서 이제 학살하면서 무장투쟁이 끝나는 거죠. 게릴라 투쟁들이 끝나게 이제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당이 이제 살아남아서 이제 유지하고 있다. 근데 여기는 조금 더 이제 민주화되면서 이제 또 이제 논쟁이 붙고 또 갈라지고 뭐 등등등인데, 또 내려와서 2011년에 이제 3대 정파,
PO가 노동자당, PTS가 사회주의 노동자당, IS가 이제 사회주의 좌파. 그래서 이제 요 3대 정파가 그 선거연합을 해요. 선거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FIT라고 하는 좌파 노동자 전선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5% 이상을 넘어서 가지고 국회의원까지 됐죠. 내석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트로츠키주의 그룹 중에서 이제 꽤 이제 그 수준에서는 두 가지인데 어쨌든 지금도 지금 아르헨티나 선거 있는데 주류는 페론주의하고 보수파인데 공산당은 이제 중간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고 트로츠키주의자들이 그래도 제도 안에 이제 들어가서 버티고 있다. 근데 이제 안에서는 그러니까 성과를 냈지만 안에서는 서로 이제 후보 문제를 가지고서 뭐 서로 싸우고 뭐 등등등. 그래서 보면 뭐 또 지가 만들자고 했다가 자기 조직하고 싸우고 다시 끌고 나오고 뭐 이런 위압 집산을 갖다 거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는 좀 독특하게 그나마 남미 트로츠키의 중심지답게 이제 어쨌든 계속 역동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제 버티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국 트로츠키주의는 그러니까 이제 요 앞에 세 개하고 좀 다르게 제일 좀 그 덩어리가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덩어리가 큰데 영국 밑으로 쭉 내려가서 조금 더 내려가요. 앞에 뭐 초기 역사들이 있는데 이제 저기 50년대 60년대는 이제 그 어묵기라고 그래서 전쟁 끝났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황량한 암흑시대 같은 거죠. 그때 이제 여기도 3대 정파였어요. 아까 프랑스에서 제사인터, 랑베르파, 에로 이렇게 세 개 있듯이 여기도 이제 이름을 기억해요. 게리 힐리, 캐드 그란트, 토니 클리프. 그래서 이 50년대는 진짜 한 20명 정도의 조직인데, 게리 힐리는 클럽이고, 이름이. 클럽이어서 이제, 그러니까, 제사인과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고, 테드 그란트는 이제 RSL이라고 해서 이제 혁명적 사회주의 동맹, 여기 아까 이제 노동당 입장파예요. 영국은 요 시기 전부 다 그 노동당 안에 있었어요. 밖에는 아예 없고. 그 다음에 토니 클리프가 이제 처음에 소셜리스트 리뷰에서 사회주의 평론 이 잡지 그룹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3대 그룹이. 잡지. 네. 좀, 요게 이제 잠깐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더 내려가. 영국은 조금만 이건 이제 5단계를 해요. 32년, 49년까지 형성돼요. 토탈이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50년대 전후에서 65년까지는 진짜, 진짜 토탈이 100명이 안 넘는 전혀 성장이 없던 시기고, 66년에 85년이 황금시대, 골든에이지. 이 시기에. 아까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이 시기에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는 군부 독재 때문에 10년의 층차를 가지고 80년대였던 건데, 여기 정확하게. 그러다가 이제 85년 이후에 쇠퇴함으로 지금 정체 상태, 이렇게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1단계에서 소그룹 형성을 하고, 이제 ISP라고 만들었는데, 500을 모았다가 서로 다 쪼개놓고 다 날아가고, 2단계 암흑기에는 아까 얘기한 3개 그룹에 토탈에서 100명 정도로 단전했고, 다 노동범에 전쟁 없이 활동하다가, 56년 이제 공산당이 위기를 하니까 거기서부터 서서히 이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고, 65년에서 이제 85년 사이에 이제 급속한 성장을 해서 이제 노동점의 기반을 확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85년에 제일 먼저는 WRP가 이제 9,000명, 거의 10,000명 정도. 그 다음에 MT는 이제 밀턴 텐던시라고
해서 이제 투사 경영이죠. 전투 경영. 한 8,000명. 노동당 내에 있었고. WRP 나와서 한 거고. SWP도 밖에 나와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WRP가 최대 그룹으로 선정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세 개를 합쳐버리니까, 저 시기에 공산당 5만이었는데 계속 줄고 드는데, 3대 정파가 이제 최대 시점에서 거의 한 2만 명 되니까 비슷해진 거예요. 공산당은 2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활동을 소극적으로 하는 그 시기고, 애들은 젊은 애들이, 공산당 벌써 40대, 50대인데, 여기는 20대, 30대 애들이 가니까 이제 역전 현상이 된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공산당을 따라잡은 케이스가 된 거예요. 프랑스의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 내에서 공산당 대등하거나 우월한 주의도 합종했는데, 커지니까 갈라지기 시작해서 이제 아까 3대 정파에서 15개 정파, 13개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이제 84년 광산파업 다음에 이제 태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조계에는 3대 정파가 이제 계속 그 소정파로 이제 분열이 되고, 숫자가 이제 3분의, 그러니까 85년 2만 명 수준에서 2004년에 되면 한 7,000명 수준으로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대차 때 이제 그 인도세 투쟁으로 일부 성장, 아까 얘기한 밀턴 텐더시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80년대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후퇴를 했다는 거가. 지금은 그거 약간 그 정도 수준에서 반전운동이라든지 반세계 운동, 긴축 반대 운동 등 했었는데, 이제 조금 하다가 그 코빈이 등장하니까 별별 없어지는 거죠. 영국은 이제 그 그룹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밑으로 내려가면 제4인터 주류파가 있고, 아까 이제 그 제3진영, 그러니까 SWP가 그런 흐름이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오스독스 정통파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제도파. 그래서 제도파는 아까 이제 밀리턴트 텐더시 하는 게 나중에 이제 노동당이 쫓겨난 다음에 사회당이라고 했어. 그래서 아까 이제 WRP는 몰락한 다음에 한 정당이 15개 정파로 갈라졌어요. 제일 컸었는데 실종이 되고. 그래서 이제 SWP하고 SP, 사회당이 둘이 이제 중심적으로 큰 조직이고, 나머지는 소수 정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2017년 상태에서, 이 표현 뭐냐면, 2017년 상태에서 영국 트로츠키 조직이 22개가 있단 말이에요. 영국 내에서. 그 리스트가 있고, 다시 위쪽으로 잠깐 올라갈까요? 좀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이제 아까 얘기한 3대 정파에서 성민정 노동자당이 공중분해 날아가고, 네, 공중분해로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SWP 정도만 남아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012년에 성년 사건이 강간하고 성추행 스캔들로 2년 만에 한 1,800명, 2,000 가까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거기서 소정파들이 다시 이제 생겼는데, 6개, 서너 개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만 27세기 사회주의만 이제 남게 됐다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사회당 쪽 계열도 서로 싸우다가 사회주의 대안이 이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2020년에 전체를 한 넓게 잡아도 9,000명 정도 수준인데, 이건 이제 4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상태다. 이런 영국의 아마 트로츠키 운동 전체적인 흐름의 가장 그 대표적인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더 내려갑시다. 요게 이제 2017년 상태에서 있는 모든 조직들의 명단이에요. 프랑스,
영국. 영국. 그래서 이제 설립 연도하고, 그 다음에 2016년에 조직. 그러니까 이제 SWP가 저기 거의 6,000명인데 거기서 한 2,000명 정도, 3분의 1 정도가 날라가는 거죠. 사회당은 2,000명 정도. 쭉 내려가. 아까 여기서 9,000명 얘기하는 게 여기가 이제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데, 내려가 봐요. 요 두 개를 빼고 나면 전부 다 이제 300명, 요 100단이 넘어가는 건 몇 개 안 되는 거고, 각각 이름 짓느라고 이제 힘들죠. 그러니까 뭐, 밑으로 가면 뭐 10명짜리, 심지어 제일 끝에 가면 이제 2명짜리까지 있어. 여기 아까 끝에 두 번째 이제 제사 인터내셔널 랑베르파로 돼 있잖아요. 프랑스 애들이 이제 조직을 인터내셔널에 이제 프랑스에서 집으로 하나 만든 건데 처음에 2명 아니겠지. 그러니까 70년에 만들었는데 이제 들쭉날쭉하다 이제 딸랑 2명 남았던. 아직 이제 문 안 닫은 거니까. 뭐 5명짜리도 있고 뭐 2명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도 이제 이 난립한 형태로 가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옵시다. 트로츠키주의 운동은 1920년대에 어떤 이제 그 트로츠키 관련 출범해서 뭐 조직하고 하면서 이제 친소 공산당에 맞서는 이제 대안을 갖다 만들려고 했지만 빈약한 자원, 그다음에 3.1 공산당 접대, 그다음에 자체 내에서의 조직 분열, 그다음에 일부의 경우 국가의 탄압. 사실은 알아서 질의멸렬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갖고 탄압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좌파 운동에서 이제 주변적 수준의 이제 소규모 조직이 머물렀고 60년대까지는 이제 거의 존재감이 없는 시절을 겪었다. 근데 60년대가 이제 전환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트로츠키주의는 앞쪽 60년대까지는 구좌파인데 60년대 이후에 이제 이들을 키우는 거는 신좌파 세대들이 키웠다고 하는 거죠. 68 혁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제국주의 제3세계에서의 투쟁들 하면서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활동하고 그다음 공산당 자체는 56년 이제 스탈린 벽화연설 그다음에 이제 뭐 소련이 헝가리나 체코 이제 침공을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실망감이 이제 커지면서 그의 반사이익을 갖다가 이제 받으면서 성장한 거죠. 라틴 아메리카는 군부 독재 시기 이후에 이제 약 10년의 시차를 가지고 이제 성장을 했었다는 거고.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상 이제 굉장히 많은 정체에 머물고 있다. 정체에 머물고 있다. 생각이 있고. 네, 현 상태를 보자면 90년에 한 70개 나라가 있긴 한데 대부분 보게 되면 이제 수십 명 수준에 머물러 있고 또 많이 분열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웬만한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 웬만한 나라에서 트로츠키주의 정파는 한 나라에 최소 한 10개 이상은 다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많이 지쳐있네. 응? 한국은 아까 7가지 경향이 다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 많이 만들면 안 되지. 나도 하나 만들어야 더 되겠다. 만들어야 돼. 저기 깽판세력보다는 트로츠키 주자가 훨씬 낫잖아. 그런 면이 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군소정당의 이제 한계를 갖다가 이제 별로 못 넘었고, 선거는 말로는 이제 혁명정당이니까 안 한다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대단히 취약한 득표력을 이제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넘어가시고. 요거는 뭐냐면 사실, 그러니까 트로츠키주의 조직들이 주류 공산당에 대한 대항 조직으로 또는 대안 조직으로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과 경쟁인데
그래서 각 나라에서 피크 시점에 이제 공산당과 최대 규모의 트로츠키주의 조직의 사이즈를 비교한 표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그 공산당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63년에 10만 명이었고 84년에 7만 명이었다 그러면 트로츠키주의 마스가 제일 컸었다고 하는데 이제 82년에 한 4,000명 정도니까 다수포 스파에서 잽이 안 되는 정도 수준인 거고, 영국 같은 공산당이 제일 많았을 때 42년에 55만 6천이었고 73년에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SW가 이제 94년에 최대로 했을 때 1명, WRP가 9,000명, 그다음 밀리터리 텐던시가 뭐 한 8,000명 이 정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공산당이 46년에 거의 80만이었죠. 2차 대전 렉스당선에서 80만 당원이었고, 그 다음에 78년 같은 경우는 줄어서 이제 57만 정도 됐는데, 이제 루트브르가 주장했을 때, 제일 많았을 때 7천, MPA가 9,000명, 그 다음에 랑베티스가 이제 10,000명. 다 주장이니까, 명분은 없는다 했더니, 이런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공산당이 이제 4천에 8만 명, 80원이나 10,000명 정도인데, SWP는 뭐 1,500명 갖다 수준을 못 넘었다. 경쟁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비판하면서 대안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준다라고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제사 인터내셔널이 국제적으로 32개다. 32개인데 이제 메이저가 6개고 제사 인터넷 원래 38년 만든 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프랑스 애들 거, 그 다음에 IMT, IS, 두 개 같은 거였는데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진 거고, IST, IS 계열, 노동연대 계열 그쪽이 있고, 그 다음에 남미계 있고,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가맹 조직들이 그래도 10단위 정도 되는 게 이제 메이저고, 그 다음에 그 군소, 다음 보면 이제 마이너가 이제 18개 정도 되는데, 10개 안 되거나 10개 되더라도 사실상, 이쪽은 그래도 10개 이상 20개 정도 되는 건데, 밑으로 가면 거의 뭐 몇 개 안 되는, 이런 거죠. 뭐 5개, 6개 그러면 10명짜리가 10명짜리 특별히 5명짜리 뭐 이렇게 통관 합쳐서 100명이 안 되는 이런 인터내셔널들이 이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끝에 8개는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는, 또 인터넷 시대잖아요. 인터넷으로 이제 사이트만 있으면 있다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게 32개가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네 번째에서는 아까 쭉 뭐 어쨌든 이 성과를 못 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실 예외적인 성공 사례가 2개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다 옛날 얘기인데. 내려갑시다. 2개가 어디냐면 볼리비아하고 스리랑카예요. 그래서 볼리비아는 POR, 볼리비아 혁명적 노동당이에요. 1935년에 이제 트로츠키주의 세력들이 당을 만든 다음에 좌파로 다 모았는데 아직 공산당이 안 만들어졌을 때. 그러나 38년에 공산당 애들을 트로츠키 아닌 애들 다 쫓아내요. 근데 이제 POR이 그러니까 볼리비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19세기에는 20세기 초반에는 주석 해서 이제 광산 채굴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원주민 농민의 노동자 계급은 광산 노동자밖에 없는데 집중돼 있으니까 조직이 잘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쟤들 광산 노동자 연맹이 이제 노총의 핵심이야. 그래서 최근에도 뭐 굉장히 많이 이제 그 투쟁들이 있을 때 쟤들은 수도 징격 투쟁하면은 그 광산에서 쓰는 다이너마이트 들고 수도로 쳐들어가요.
경찰이 막으면 손가락에다가 한 원한 다이언 딱 5개 딱 들고서 가가지고 불 붙여갖고 경찰이 막으면 딱 던지면 경찰 도망가고 한번 뚫고 1차 뚫고 2차 뚫고 해서 수도까지 진격하는 이 대단한 투쟁의 전통 있는 나라인데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트로츠키주의 지도자가 기에르모 로라라는 사람인데 이제 자기네 문건을 갖다 노조 문건으로 강령적으로 플라카요 태자라는 채택하게 만들어서 이제 계급투쟁과 영국혁명을 통해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한 거죠.